자, 지금부터 중개 실무 들어갈 텐데요. 이 중개 실무 여러분이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 실무한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어떤 성격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시험의 성향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시험이 나오는 비중이 7대 3이에요. 7대 3이면 40문제 같으면 28문항 12문제 이렇게 되죠. 어떤 책을 쓰더라도 7대 3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 볼륨을 따지게 되면 거의 반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교재는 우리 시험에 맞춰서 제가 써서 이걸 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중개 실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할게요. 참고로 12문제도 6문제 이쪽이에요. 내용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중개 실무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항상 왜 이걸 배우는지 봐야 돼요. 중개를 하되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을 실무란 이야기로 해요. 자, 일단 모든 이야기는 초점이 이렇습니다. 일단 중개소 문을 딱 이렇게 오픈했어요. 자, 그러면 손님이 뚜벅뚜벅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하겠어요? 의뢰를 하겠죠. 의뢰하면 여러분이 접수를 하고 이것을 판매 기법에 통해서 판매하는 과정 중에 중개가 완수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페이지 펴놓고 뭐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이것만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런 실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 1차적인 건 우리는 매매를 관점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어요. 매매. 어떤 걸 매매했는지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제가. 두 번째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말 그대로 주임법, 상임법, 임대차를 또 초점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혹시 경매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경매는 무신장 위험한 거다. 아니에요. 시중에 나가면 경매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합법적으로 경매하시는 분은 몇 프로 안 돼요. 안 되고 그 인터넷상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 경매는 매매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공시법 쌤하고 민법 쌤 내용만 잘 들으면 경매 쉬워요. 이 경매 권리 분석은요. 놀라지 마세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왜? 경매 정보지. 땡땡 하는 경매 정보지들 많거든요. 한 3가지 있는데 법원에 가면 하나 줘요. 일주일짜리. 그 경매 뭐 타경 탁 들어가면요. 한 30초 이내면 권리 분석 다 나와요. 저도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해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합니다. 경매 브로커들 다 이걸로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거 한번 예를 들게요. 요거 줄인 게 이거예요. 우리 매매할 때 계약금 좀 날렸을게요. 잔금 이렇게 있으면 경매는 계약금 한 다음에 그냥 잔금이에요. 절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요 3가지 이야기가 중심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자, 우리 실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할게요. 이 3개 중에 우리 현재 가장 거래가 많은 것이 이 3가지 중 어느 거일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를 둔다면 매매일까요? 임대차일까요? 경매일까요? 당연히 순서대로 제가 적어놨죠. 매매가 이 중개 실무 영역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10% 정도 되고요. 뭐 10에서 15% 잡을까요? 그리고 경매가 5% 정도 돼요. 시험 비중은. 자, 그러면 지금 저도 순서대로 할 때 요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는데 자,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매도 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를 가진 사람을 권리 이전자, 권리 사고자 하는 게 권리 취득자인데 우리 실무는요. 권리 취득자 중심으로 법이 돼 있어요. 이제 풀이가 돼 있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잘 팔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중개를 할 때 약자인 권리 취득자 중심으로 실무를 전개하라 의미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묶여 있어요. 이건 저도 예전 중개업 할 때 실제 있었던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묶여있어 여러분은 그 당시에 저도 처음 새내기였죠. 그 당시에 중개업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웠는 것처럼 제가 아는 지식 다 끄집어내서 한 1시간 반 이상 설명했어요. 매수인이 뭐라 했을까요? 저한테 말 많다 하면서 가셨어요. 그냥 거래 안 됐어요. 실제 실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또 손님 오셨어요. 그 땅을 이제 지쳐서 그냥 이거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처벌받습니다. 아우 깔끔하네. 그러더라고요. 실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권리 취득자는 이것을 살 수 있냐 못 사냐 취득의 관점밖에 없어요. 취득의 관점. 이 취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이고요. 그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권리의 유형에 따라 취득을 하는 대상자의 모델만 찾아주게 되면 돼요. 예를 들을까요? 외국인이 토지를 사는 과정. 그럼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얘기가 쭉 담겨져 있으면 되고요. 한번 좀 적어드릴까요? 농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 볼 거는 없습니다.
토지법. 이따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주택거래 신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디? 취득하는 사람의 초점에서 맞춰져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 농지를 살 때 농지증이 필요하다.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거래하지 못한다. 뭐 외국인 토지법이 살 때 이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더라. 참 인가와 신고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토지 또는 주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과정적 결정밖에 없어요. 자, 요 얘기 먼저 정리할게요. 자, 책을 먼저 보시면 74페이지 보세요. 우리 보던 거죠. 보던 것이고 오른쪽에 중개 실무라의 실무 과정 보시게 되면 중개 계약 수립, 조사 확인, 뭐 판매, 체결, 인도 인수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이제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계약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중개 계약 법적 성질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입문 과정에 벗어나서 기본 과정 가도 되고요. 그리고 77페이지 중개계약 종류를 하여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넘기면 독점, 전속, 공동, 중과 이런 글자를 봅니다. 이건 일단 보지 마요. 여러분이 이런 중개계약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수천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현업에 가시게 되면 얼마까지 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이만한 이게 뭐 어떻게 할까요? 요만한 금액의 범위는 요 정도만 받고요. 요 금액 범위 요만큼. 이 초과 누진세율처럼 이렇게 받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개설할 때 8월까지는 얼마를 받고요. 9월까지 만약 토지 매입을 해주면 더 챙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까지는 정가 종량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단지 시험에 잘 나온 5가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문받고 그 다음 80페이지가 바로 이러한 것을 사기 위해서 취득의 과정들 얘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80페이지 나오는데 이 중개대성물 조사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 시간은 정말 불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제가 농담하고 그냥 일반적인 돌아가는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이 조사할 때 탐문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집 살 때 정말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 집이 정말 큰 줄 알았어요. 그 연세 드신 분께서 저한테 우리 집 축구할 만도 해. 한 150평, 200평? 이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저도.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 사던 집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큰 거예요. 즉 뭐냐 하면 대한민국 매도자는 자신의 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파실까요? 부도가 왜 날까요? 이유도 몰라요. 근데 항상 그래 얘기합니다. 탐문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공이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각종 공부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뭐 먼저 우선에는 없어요. 현장 가봐서 좋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공적정보 볼 수도 있고 공적정보 보다가 좋아서 어떻게 현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같이 해야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확인 설명 의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확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우리가 법령의 내용들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이 81페이지 보다 보면 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죠. 이것도 글자를 어떻게 보냐면 이용 제한은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거래 규제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책은 전부 다 어떻게 거래 규제 관점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자, 뭐 나머지 얘기 특별한 거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82페이지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이건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 파트는 왜 기본 과정에서 보더라도 안 넣고요.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타 과목을 배우잖아요. 공시법, 공법 배우면 여기 있는 내용을 80%를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다 얹는 꼴과 대부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다 공법쌤이 해줘요. 해줍니다. 더 정확하게. 저는 그냥 이걸 한 것을 활용할 뿐입니다. 이게 제가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살아도 될 존재죠. 저는 이 과목에서. 그리고 84페이지 이거 어렸을 때 3절 많이 봤죠. 민법상에서 공시법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할 게 없다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나오죠. 이 분묘기지권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몇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야를 거래할 때 보면 묘가 나와요. 그 얘기 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86페이지 보면 공법상의 거래 규제라 해서 다 거래 규제 관점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8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라 해서 방갈로 1번, 2번 시험 나올까요?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험 치면서 26번. 그리고 추가 시험까지 27번인데 한 번 나왔다면 중요할까요? 아니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많이 설명하니까 복잡하다 가더라. 하지만 간단하게 이거 없으면 문제 되더라 하니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87페이지 보게 되면 위반 시제재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실제 나오는 거하고 초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자, 농지법상의 거래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한정식으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초점인가가 초점.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를 좀 하되 여기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막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이야기 중심이고, 자, 이제 89페이지 그걸 작성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들 전부 다 가볍게 보세요. 그러다가 95페이지 판매 발동. 자, 팔면 된다가 답이에요. 시험 낼까요? 못 내요. 딱 3번 냈습니다. 지금까지. 27번 쳤어요. 27회가 아니고 26회에다가 추가 시험에서 27번 시험 치면서 95페이지는 아이다. 제목 좀 아이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냥 판매 발동 잘하면 된다가 내용이에요. 여기서 크라우징 최초 시도가 한번 시험 나온 적은 있어요. 순서가. 그리고 96페이지 판매 소구점, 제17회 글자 적혀 있네요. 이 판매 소구점은 말 그대로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점을 판매 소구점이라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쉬운 예로 우리가 그 인천 끝자락에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송도인가요? 그런 곳에 좀 환경적 요소는 좋아요. 하지만 편의시설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환경적 요소가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편의시설은 없더라도 사람이 주관에 만족하더라고요.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먼지 팍팍 나는데도 들어가 사는 이유는 학군 때문에 들어간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 만족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 주관적 만족도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책에 있다여 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보자 이겁니다. 납득되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97페이지 경명. 잘하면 답이다.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단지 오른쪽에 유형이 보면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는 게 부분 선결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 어차피 중개는 계약을 체결해야만 중개업자, 개공이 돈을 받으니까 일단 체결하고 나서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 나가는 게 부분 선결법이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요거 하나 냈어요. 그리고 넘겨볼까요? 넘기면 이제 공시법으로 바로 나오죠. 즉 뭐냐 하면 이 이야기 입문서에서 얘기는 전부 다 권리 취득자 관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이제 임대차 경매는 제가 사담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는요, 여러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인법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매 방식은 전체 거래량의 약 90%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월세 전세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유통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경매 약간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얘기를 이제 절차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실문을 우리 편에 좀 짧게 제가 넣어둔 이유는요, 돌아가는 흐름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 다시 해드릴까요? 실문은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좀 다 지우고요. 실무는 실무에서 따로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나오고요. 주임법, 상임법인데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배우게 돼요. 민법에서. 저한테 따로 안 배워도 돼요. 실은. 2차 하사는 배워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경매. 끝이에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것만 여러분 별도로 조금 더 배웁니다. 저 주임법, 상임법까지 빼면 2개밖에 없어요. 타 과목에서 넘어오는 거 2개밖에 없어요. 타 과목 나면 다 넘어와요. 그래서 실무는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게 되면 확인 설명 작성하고 글에게서 작성하는 걸 그걸 좀 더 참고서만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과목을 여러분이 하실 것 같다면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주요 내용인데요. 기출 문제를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서 한번 제가 OT 형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데요. 일단 실무는 기출 문제와 똑같이 나와요. 시험 범주가. 이건 100%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법령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짜집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둘러가 문제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뭐 다음에 공시법 쌤하고 또 공시법 배우시면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 입문서는요, 그냥 제 과목만큼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건 여담인데요. 절대 용어를 모르시면 용어 찾아보고 책 봐야 됩니다. 그냥 진도 나간 데서 따라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온라인 강의 가장 큰 맹점이요.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미리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가면 여러분이 이 법률 용어 사진 작은 거라도 하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 1,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자주 보시면 용어만 숙지하더라도 이 자격증 100% 붙습니다. 그렇게 용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문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